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집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SAP 러닝업 포럼 해가지고 SAP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 또 SAP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업의 사용자분들 이렇게 세 개 세션을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ERP, O2O, 그다음에 요즘 또 SAP 러닝허브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다루니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지난 얘기들 할 겁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저희 SAP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ERP 어떻게 다른가 BS의 인영문 이사님 모셨습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회사 설립 이래 저희는 많은 ERP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역량으로 화면 아래 보시는 숫자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G는 여기 숫자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의 축적된 역량들을 모아서 저희는 또 우리 토크 IT 팀과 함께 SAP를 부탁해 라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첫 번째 세션을 제가 진행했었고요. 그때는 완전 싸고 새로운 ERP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9월 30일 날 S4 하나 마이그레이션 이야기, 그리고 어제는 SAP S4 하나 실제 버전, 최신 버전으로 프로젝트 구현한 얘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월 25일 날 또 SAP ERP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완전 새로운 하드웨어 도입 사례에 관련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구축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SAP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AP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ERP 어떻게 다른가? 예. 그래서 좀 SAP 하나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ERP라는 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SAP ERP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SAP ERP의 어떤 프로덕트 라인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SAP 솔루션은 SAP R3라고 많이 흔히들 얘기하는 대기업용 ERP 솔루션이 있고요. 온프레미스 버전은 이제 작년에 SAP S4 하나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이제 대기업 부분들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S4 하나 기반으로 ERP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ERP는 SAP 비즈니스 원이라는 중소기업 솔루션이 있고요. 이제 그 기존의 온프레미스가 구축형, 즉 자기 회사에서 모든 솔루션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구축형 ER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ERP 프로젝트도 이제 빌려 쓰는, 그래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AP도 S4 하나 버전이 곧 클라우드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견기업을 위한 SAP 바이 디자인이라는 ERP가 또 있습니다. 근데 SAP 바이 디자인은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솔루션이고요. 중견기업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바이 디자인은 SAP가 직접 클라우드 환경부터 모든 서비스까지 SAP가 직접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SAP 비즈니스 원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는데요. SAP 비즈니스 원은 지금 S4 하나 SAP 하나 버전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 BSG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SAP ERP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ERP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ERP를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ERP는 아니더라도 각각 업무 영역별로 필요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의 실무자들은 고민들이 많으세요. 우선은 뭐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넣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자가 개발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뭐를 도와줘야 그 데이터를 내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 또는 분석할 데이터가 사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서 내가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슈도 있고요. 또 솔루션들이 이제 각각 다르다 보면 업무 영역별로 다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IoT니 빅데이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IT에 대한 뭐 ERP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근데 실제 투자를 해봐도 사장님들이 직접 그 시스템을 보고 활용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실무자들이 작성한 엑셀 시트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무자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뭐를 하려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IT 환경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ERP에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 솔루션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분석계 데이터라고 하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와 노력을 들여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ERP 활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스템 성능은 점점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량과 분석에 필요한 시나리오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쉽게 투자를 하시겠지만,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투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환경에서 SAP 하나 시스템은 이제 복잡한 트랜잭션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트랜잭션 데이터와 분석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ERP에 대한 많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들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ERP 시스템과 접목이 되면서 많은 새로운 혁신적인 밸류들을 우리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메모리 기반, 즉 우리 서버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메모리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엄청난 성능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향상된 성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그 분석할 수 있는 툴을 ERP에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SAP 하나 기반의 ERP는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별화된 성능과 분석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더욱 스마트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현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 기반의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느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포팅 속도라든지 검색 속도라든지 시스템 효율, 트랜잭션 처리 속도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능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뭐 사실 그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진짜 맞아?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SAP를 부탁해 2탄, 3탄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측정했던 기존의 방식하고 새로운 하나 기반의 ERP 구축하고 얼마나 성능이 달라졌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이전의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AP 하나 기반의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SAP 비즈니스 1에는 퍼베이시브 아날리틱스라는 분석 툴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SAP에서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KPI 대시보드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KPI나 대시보드들을 사용자가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서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분석 툴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예전에는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별도의 프로젝트를 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됐던 부분들이 이제 ERP 프로젝트 하면서 동시에 분석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SAP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KPI나 대시보드들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 화면을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사용자의 바탕화면을 구성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KPI라든지 대시보드들을 실제로 바탕화면에 깔고 이걸 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각 부분에서 트랜잭션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이 KPI가 실질로 변화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바로바로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엄청난 업무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성능과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예시 화면이 되겠습니다. 캐시플로우에 대한 구성인데요.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기존에는 뭐 정형화된 레포트 포맷으로 봤다 그러면 이제는 보시는 화면처럼 전체 캐시플로우에 대한 변동사항들이 월별로 어떻게 변동될 건지를 실제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변동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지 거기에 그 리스크에 사전 대응해가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캐시플로우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업무 프로세스 구현이 어떤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SAP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관점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만을 위한 ERP 솔루션이 별도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SAP 비즈니스 1이라는 SAP ERP는 클라우드 버전도 가능하고 온프레미스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솔루션인 거죠. 근데 그 동일한 ERP에 클라우드 컨트롤 센터라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이 접목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 센터,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툴인데요. 접목하면 이렇게 대시보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트롤 센터가 주로 하는 기능들은 고객을 관리하고 테넌트 관리를 하고 사용자 관리를 하고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시스템적인 성능이라든지 뭐 모니터링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백업 복구, 그 다음에 뭐 장애에 대한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 컨트롤 센터라는 관리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뭐 이 화면을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클라우드 운영팀에서
이 클라우드 컨트롤 센터를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AP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ERP 서비스가 저희 BSG에서 구성한 C4 ERP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솔루션이 SAP 비즈니스 1이기 때문에 하나 기반의 SAP 비즈니스 1 ERP를 아마존 서울 이전에 그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에 SAP의 ERP를 탑재를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클라우드 환경들하고 원활하게 접목이 돼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 기반의 전자결제 솔루션들하고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혁신적인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계속 발굴해서 ERP하고 접목하고 그래서 더 많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ERP에 대한 ERP를 도입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ERP를 도입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로부터 해방이 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ERP를 클라우드화 한다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어플리케이션부터 모든 인프라까지 모든 자원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 동시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구축형으로 서버를 도입하고 네트워크를 새로 깔고 뭐 여러 가지 이 회사 자체 서버실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할 전문 IT 인력이 필요해진 것이죠. 근데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게 되시면 그런 고민 없이 바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ERP는 특히 좀 이런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SAP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더 빨리 쉽게 도입을 해서 좀 신뢰성 있는 어떤 대내적인 신뢰성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뭐 그러면 SAP 하나 클라우드 ERP가 도대체 얼마냐? 이 내용은 저희가 BSG에서 진행한 첫 번째 세션이 SAP를 부탁해 지난 8월 25일 토크 IT를 검색해 보시면 완전 싸고 새로운 ERP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존의 초기 구축비 대비 한 20% 정도 수준이면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AP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ERP가 다른 ERP와 어떻게 다른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낮은 비용의 도입입니다.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 장벽을 허물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5, 6개월 걸리던 프로젝트 구축 기간이 불과 6주 내지 8주 정도로 짧은 기간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AP 하나가 제공하는 실시간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통찰을 바로 얻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SAP 하나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접목이 돼서 혁신적인 개선, 기존의 ERP와 차별화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뭐 ERP를 고민하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ERP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설명드렸어야 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시포믹스.com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하면 언제라도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Q&A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좀 짧은 감이 있어요. 네네네. 네. 아까 이제 이것이 이제 꼭 중소기업만 쓸 건 없을 것 같은데 대기업도 네네네, 뭐 계열사라든지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네. 대기업의 해외 법인이나 네. 대기업의 국내 지사나 네네. 뭐 이런 회사들과 많이 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렇게 이제 해외 법인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이제 걸쳐 네네. 있고요. 네. 그런 나라들을 이제 클라우드 ERP 통해서 사실 각 나라별로 시스템을 다 깔기가 네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가까운 중국 아까 기존 어떤 기존 해외 법인들의 아직 ERP가 안 깔려 있을 네. 때 또다시 까는 게 아니라 이걸 클라우드 ERP를 대체하는 겁니까? 신설을 클라우드 ERP를 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각 나라의 로컬 솔루션을 쓰고 있는 법인들도 있고요. 네네. 현지 솔루션들을 쓰다 보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통합도 안 되고 또 들어가 봐도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회사들은 모든 법인들을 동일한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어차피 본사 시스템하고 통합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일 솔루션으로 네. 롤아웃하고자 하는 그런 상담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대기업 말고요. 네. 보통 어느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보니까 클라우드 ERP에 좀 이렇게 반응이 네네. 이게 호의적이더라. 네, 필드에서 네. 느끼시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업종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 유형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 클라우드 ERP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그 ERP 상에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네네. 자기의 독특한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뭐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ERP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네. 좀 우리 표준 그대로 좀 사용하겠다. 좀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네네. 기업들이 우선은 클라우드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경영진의 어떤 호불호는 없습니까? 경영진의 유형에 따른? 예, 최근에 그 경영진들을 사장님들을 만나 뵈면 네. 클라우드를 선호하시는 사장님들은 좀 세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아, 네. 좀 클라우드를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뭔지 좀 아시는 분, 그죠? 클라우드 뭐야? 구름 뭐 이렇게 하시는 말고. 네.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네. 이제 그 IT에 대한 활용이 이제는 뭐 실무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장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네. 직접 활용하고 싶어 하세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네. 이제 빨리 사용할 수 있고 네네. 또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보고 KPI 대시보드 직접 만들어보고 그렇죠. 이러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네. 찾고 계십니다. 자, 온라인에서 손준영님께서요. 기존 운영 중인 네. 그 ERP 데이터와 연계, 마이그레이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클라우드가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면, 네. 지난주 아니죠. 어제 네. 진행한 저희 SAP를 부탁해 네네네. 세션이 S4 하나 최신 버전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이야기. 네네네. 그 전에 발표한 게 이제 S4 하나 마이그레이션 네네. 이야기를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네네.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그래도 같아요. 뭐 여기서 잠깐 예, 짧게나마 팁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네, 기존의 ERP를 SAP 하나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네. 시스템 DB를 바꾸는 네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S4 하나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방법 모두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나 환경들을 그대로 이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자세한 상담은 저희가 네. 그것이
근데 그 기간이라든지 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용할 만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기간이 2년 걸려. 그건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죠? 제 말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어떤 기업 입장에서 수용 네.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오케이. 기존의 SA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네. 그 라이센스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네. 물론 인프라가 바뀌면 또 환경이 바뀌면 일부 추가되는 비용도 있겠지만 네네. 완전히 새로 신규로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네. 빨리 네. 저렴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훈님께서요.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아까 비용이 뭐 20, 네네네네. 온프리미스 대비 20%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100원짜리가 20원이 되는 건데, 그죠? 네네.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사실 그 클라우드 하면 네.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근데 보안이라는 것이 진짜 창과 방패 같은 거라 뭐 우리 완벽합니다. 100번 네네. 떠들어도 네. 잘 안 와닿으세요. 근데 나름대로 그 아마존과 SAP의 글로벌 탑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네. 보안이나 보안 체계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고요. 네. 아마 앞으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은 네.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회사, 그 어떤 네. 개인 회사가 어떤 특정 회사가 보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럼 글로벌 하는 데가 아무래도 더 튼튼하겠죠? 아무래도.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금을 내가 우리 집 금고에 보관하는 게 낫냐, 은행에 맡기는 게 낫냐,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네. 아마존이나 SAP나 네. 글로벌 최고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예령이 아빠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요. SAP는 클라우드로 구축하였지만 기존에 구축한 레거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처리는 언프리미스로 구축한 SAP와 비교할 때 어떤 특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SAP ERP를 클라우드로 구현을 하신다고 해도 기존에 레가시로 사용하는 시스템들과 인터페이스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사실은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보면 레가시 시스템들이 당연히 기존 회사 서버에 네네. 돼 있는 게 맞고 저희는 아마존 서버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SAP가 그 서비스 레이어라는 그 인터페이스 툴을 별도로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수단으로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툴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존의 솔루션 도입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네.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싫건 좋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ERP도 다 이제 클라우드 ERP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시대가 이렇게 클라우드 ERP가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이 돼 버리면 네. 그 기업의 ERP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네. 실제로 지금 BS처럼 네. ERP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대처하면 좋을지 실제로 뭐 이제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사님도 네, 그죠? 네, 네. 네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역할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산실을 보면 전산실 직원들이 우리 서버실에서 뭐 서버에 대한 관리,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 자기가 관리했잖아요. 네네. 근데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이제 그런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로 다 넘어가고 우리 서버실은 사실은 네. 특별히 관리할 그렇죠. 게 없어지는 거죠. 허전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나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이런 고민 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사실은 보다 IT 인력들이 서버를 관리하거나 PC를 관리하는 인력들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그네들의 전문 역량이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보 전략이나 정보 교육이나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 본연의 네네.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실제로 BSC처럼 네. 이제 SAP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네. 그 전문 기업들은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ERP를 구축하고 델리버리하는 입장에서 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건 네.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네네. 예전에는 뭐 서버나 그런 리소스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고객사에서 관리하던 네. 영역이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영역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저희도 인프라 땅까지 더 폭넓은 그 기술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 컨설팅 입장에서도 더 심플한 방법론과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에 구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운영 서비스가 더 큰 비중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네. 예전에는 뭐 콜 들어오면 콜에 대응하고 거기에 요구사항 오면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뭐 수동적인 입장이 됐다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예방도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죠. 네. 사전에 그 인프라 리소스의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선제적인 조치를 또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고객 쪽으로 더 다가가야 되고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해야 되는 네네.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손준영님께서 기업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엄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 네. SAP를 도입할 때 BPR이 필수로 요구되는 건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온프레미스 구축을 할 때 프로젝트를 5개월, 6개월 하게 되면 프로젝트 초기에 as to be 업무 분석, 설계 과정이 꼭 필요했죠. 그 과정들을 일종의 PI, 네네. 이 프로세스 PI 과정이라고 본 거고요. 근데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좀 이제는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ERP를 위한 PI인지 네. 아니면 진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문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우리는 표준 갖고 안 돼. 엄청난 커스터마이징과 네. 우리 업종 특성상 우리는 뭐 전문적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러면 사실은 온프레미스 형태의 컨설팅과 구축이 네. 돼야 되고요. 네네. 클라우드에도 저희도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 방식대로 컨설팅과 구축을 다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 또 있습니다. 네네. 다 6주나 8주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상담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네.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가상화 같은 경우에 네.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 거의 80%나 가상화율이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20-30%밖에 안 되거든요. 클라우드도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네. 적고요, 비율이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ERP도 네. 지금 그런 추세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클라우드 ERP 도입률이 지금 낮은 게 현실인가요? 아니면 그건 좀 다른가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아마 시작이 아닐까. 네. 작년에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가 원년?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관심 갖게 되는 네. 원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업체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불과 2-3년 아니면 네네. 클라우드 환경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일단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ERP도 열심히 바람 불어가지고 확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원래 인사님은 원래 뭐 클라우드 전문가 아니셨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그게 없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변신에 성공하게 된 팁 하나만 말해주세요. 이렇게 변신하게 된 이유.
팁. 네.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그 ERP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네네네. 구축형 ERP 프로젝트를 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고객들한테 ERP를 구축하다 해왔었고, 근데 항상 좀 뭔가 어려움이 있었죠. 프로젝트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구현되는 부분들이 동일한 업종이라도 다 다르게 5개월, 6개월씩 프로젝트 해야 되고, 네. 그게 어려우면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표준화된 관점에서 좀 심플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왔었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패키지를 가지고 접목을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개별 맞춤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성복 수준에서 어떤 네. 좀 더 쉽고 빨리 시스템을 네,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저도 사실은 클라우드에 관심 갖고 집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불과 1, 2년 정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이걸 해결될 수 있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는 거 하겠고요.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죠. 바로 오토 시대 우리 기업을 위한 글로벌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그 커머스랩의 김대영 팀장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